안녕하세요. 어, 네, 김기동 한자입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저기 비교적 요즘이 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를 낮춰서 수입 물가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싸게 공급을 해주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내 생산업자들한테 이제 타격이 피해가 많이 간다. 계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계란이 쌉니다. 그래서 외국 계란을 많이 수입을 해서 싸게 공급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꽃 같은 경우 화해라고 합니다. 그게 한자입니다. 화해라는 게 꽃 화자 쓰지요. 그래가지고 풀해자 해서 화해라고 하는데, 그 꽃 종류도 외국이 쌉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관세를 낮춰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 공급을 해주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 안정 정책은 외국의 그 싼 그 물품을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해서 국내에다가 많이 공급을 해주는 것도 물가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생산업자들이 좀 피해가 가고 타격이 간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일부 그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국내 생산업자들도 그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계란 생산 과정에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그 여건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높거나,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생산자들도 앞으로 생산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든가 물건들이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국내 물가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뭐 수입하든 개인이 수입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관세를 좀 낮춰주면은 그 개인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물품을 파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입 품목에 수입할 수 있게 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농가들도 가격 경쟁력을 낮춰가지고 외국하고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바꿔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이제 계란을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사료 같은 게 이제 많이 비싸지는데, 사료도
자급자족을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땅에서 이제 닭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자급자족을 해서 땅에서 생산해 가지고 닭 사료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름철에 너무 열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틀면은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겠지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낮추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그래야 이제 가격 경쟁이 높아서 구태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외국 같은 데는 계절적으로 열대지방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대지방이 아니고 아열대지방이라다가 이런 데는 꽃이 이런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도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난방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을 기르는데. 그러니까 꽃 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꽃을 기를 때 겨울에는 기르면 난방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값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저 남쪽 지방, 제주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좀 따뜻한 계절을 선택해가지고 한 빠른 기간에 자라가 꽃이 피는 그런 종류를 선택해가지고 꽃을 따뜻한 제주도 같은 지방에서 난방기구 없이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꽃 수입업자들이 구태여 외국에서 꽃을 해서 국내에다가 갖다 팔아봐야 이익이 별로 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생산자도 보호가 되고,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걸 이제 국가나 정부나 개인한테 분노를 노출시킨다든가 불만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체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품목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입해서 물가 정책을 할 경우에 효과가 크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거지, 농민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온으로 봐서는 겨울철에 꽃을 기른다는 것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방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 난방비를 빼지 않고 그냥 판다고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꽃값이라든가 계란값이 싸게 먹히게 여건을 개선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표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개인한테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흐름입니다. 큰 흐름을 그 정책이라는 것은 유불리를 따져서 큰 흐름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업자를 뭐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내 소비가 많은 그 국민들이 많이 먹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물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 또 많은 것이 이익이다 했을 때는 큰 흐름을 타고 정책을 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면서 생산업자들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우 파동도 있었잖아요. 국내 한우를 사 먹으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고기 육질이 좋고 고기는 좋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사 먹기 힘들다 해서 이제 외국의 소고기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한우의 한 반값 정도로 이제 외국의 소고기를 수입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기 맛은 별 차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에 수입한 그 소고기를 주로 많이 사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우값이 많이 떨어지고 뭐 한우를 길러도 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난리치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껴도 얘기했지만은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하고 비슷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고 외국에는 엄청나게 싸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항상 비교 분석을 하는 생산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대책으로 좀 선도적인 농업 생산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